그날 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혼자 계시죠? 누가 우리 집 현관 밖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목소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낯설면 차라리 덜 무서웠을 거예요. 그 목소리는 우리 동네에서 사람 좋은 청년으로 통하는 바로 그 아이 목소리였어요. 저는 올해 69, 이름은 한말순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갔고, 저는 작은 세탁소를 하다 정리하고, 지금은 집에서 조용히 살아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려서요. 아들은 지방에 있고, 딸은 결혼해서 멀리 살고요. 그래서 동네에서 서로 챙겨주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옆 빌라에 사는 청년 정태호 가명이었어요. 태호는 겉으로는 정말 착했습니다. 무거운 쌀 포대 있으면 들어주고, 택배 오면 문 앞까지 옮겨주고, 눈 오면 계단도 쓸어주고. 말순 어머니, 제가 할게요. 미끄러우시면 큰일 나요. 이런 말까지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현관 밖에서 들린 말이 저를 얼려버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봐요. 저예요. 새벽 1시가 넘었어요. 왜 지금?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죽이고 체인을 걸어둔 문틈으로 봤죠. 그리고 봤어요. 태호가 손에 뭔가를 들고 현관 도어락을 가만히 만지고 있더라고요. 열쇠도 아닌데 손가락이 너무 익숙했어요. 마치 자기 집 문 여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목이 말라 침도 안 삼켜졌어요. 태호야, 너 뭐하니? 제가 문 뒤에서 낮게 말하자 태호는 잠깐 멈췄다가 웃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어머니, 깜짝 놀라셨죠? 그냥 안부 보러 왔어요. 안부를 새벽에 보러 와. 어머니 혼자 계시면 혹시 쓰러지실까 봐요. 걱정돼서요. 걱정? 그런데 걱정하는 사람이 손에 그걸 들고 올까요? 태호 손에 들린 건 작은 드라이버 같은 것이었어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고 태호는 잠깐 서 있다가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제 심장은 계속 쿵쿵 뛴 채 멈추질 않았어요. 그날 아침 저는 제 집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창문 잠금, 현관 잠금, 베란다. 그리고 이상한 걸 봤어요. 현관문 아래쪽 미세하게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 작은 흠집 하나가 사람 마음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아세요? 저는 그날부터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며칠 뒤 동네 마트에 다녀오는데 태호가 저를 딱 기다렸다는 듯이 만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태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엔 고마웠는데 그날은 소름이었어요. 마트, 무거우시죠? 제가 들어드릴게요. 됐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한테 화나셨어요? 태호가 제 장바구니 손잡이를 잡으려 하길래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태호야. 네. 너 어젯밤에 우리 집 앞에 왔지. 태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을 할 때 사람은 눈을 피하잖아요. 태호는 오히려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연기 같아서. 어머니,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딱 떨어지는데 어쩐지 준비된 말 같더라고요.
저는 더 캐묻지 않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작은 습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현관문 앞에 아주 얇은 종이를 끼워두는 겁니다.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종이가 떨어지거든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TV에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틀 뒤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까 그 종이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누가 들어왔어. 집안은 겉으로는 멀쩡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누군가 들어왔다면 이유가 있어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일 먼저 확인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도장과 통장. 통장은 그대로 있었어요. 도장도 있었고요. 그럼 뭐지? 그때 부엌으로 갔는데 싱크대 아래 수납장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절대 그렇게 안 둡니다. 딱 닫아두거든요. 수납장 안에는 뭐가 있냐고요? 제가 남편 떠나고 나서도 못 버리는 것들. 남편 명의로 된 오래된 서류, 집 관련 종이, 예전 통신사 종이, 그런 잡다한 종이들이요. 저는 손이 덜덜 떨리면서 그 종이 뭉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딱 한 장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종이인지는 기억이 흐릿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누군가 필요한 종이를 골라 뺀 흔적이었어요. 저는 그날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집에 누가 들어온 것 같아. 엄마, 무슨 소리야? 문 앞 종이가 떨어져 있었고 서류가 하나 없어졌어. 도둑이야? 모르겠어. 경찰 불러. 지금 당장. 아니다, 아직 확실한 게 없어. 엄마, 그럼 더 위험해. 딸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저를 더 불안하게 했어요. 저는 딸을 달래며 끊었지만 마음 한쪽이 무너졌어요. 그날 저녁 태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대놓고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어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문을 조금만 열고 체인을 걸어둔 채 얼굴만 보였습니다. 왜 왔니? 어머니, 요즘 제 피하시는 것 같아서요. 피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는 거야. 태호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면 조심하셔야죠. 맞아요. 그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보통은 제가 도와드릴게요가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 태호는 혼자 사시면 조심이라고 했어요. 마치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태호야, 너 우리 집 비밀번호 알아? 태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 그걸 왜 제가 알아요? 그럼 왜 새벽에 우리 집 도어락을 만져? 어머니, 저 그날 술 취한 사람 따라오길래 그냥 올라왔다가 술 취한 사람이랑 왜 같이 다녀? 아니, 그게. 태호가 말끝을 흐리더니 갑자기 표정을 바꿨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뭐, 너무 크게 만들지 마세요. 뭘, 어머니가 소문내면 어머니만 피곤해요. 그 말이 완전히 칼이었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체인을 덜컥 걸고 등 뒤로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이 터졌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처음 보는 번호. 한말순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저 지역 복지센터인데요. 복지센터. 저는 그런 곳과 연락할 일이 없습니다.
건강도 그럭저럭이고요. 어제 한 분이 방문 신청을 하셨어요. 말순 어머니가 요즘 혼자 계시고 기억이 자꾸 헷갈리신다고 도움 필요하시다고요.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누가요? 정태호 씨라고 보호자분으로 연락 주셨는데요. 보호자? 태호가 내 보호자라고?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사람 내 보호자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그분이 어머니가 자꾸 가스불도 켜놓고 잊으신다. 밤에 문도 열어놓는다. 그래서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확인차 한번 방문을 오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리도 안 나오고 눈물만 났습니다. 태호가 저를 헷갈리는 노인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가 좋냐고요?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믿습니다. 제가 태호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말해도 돌아오는 말은 이거예요.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 아닐까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태호 씨가 얼마나 착한데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태호는 도둑이 아니라 판을 깐 사람이었어요. 저를 약하게 만들고 제 말을 가볍게 만들고 사람들 눈을 자기 편으로 돌리는 사람. 저는 이대로 당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먼저 증거를 잡는다. 저는 집 근처 철물점에 가서 아주 단순한 문고리 경보기 같은 걸 샀어요. 어려운 거 말고요. 문 열리면 소리 나는 것. 그리고 집 안구석에 오래된 휴대폰을 하나 꺼내서 충전해 놓고 녹화가 되게 해뒀어요. 딸이 예전에 쓰던 폰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불을 끄고 TV도 안 켰어요. 마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리고 새벽이 됐습니다. 현관 쪽에서 또 아주 작은 소리가 났어요. 철컥, 딸깍, 문고리가 움직이는 소리. 저는 숨을 죽였고 손에는 핸드폰을 꼭 쥐었어요. 그러다 경보기가 삐삐삐 하고 울릴 준비가 된 그 순간 문이 열리려는 찰나 밖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어요. 빨리. 오늘은 확실히 가져가. 저는 그 말에 머리가 멎었습니다. 태호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더 끔찍했습니다. 어머니가 내일 복지센터 사람 만나면 우리가 더 편해져. 우리가? 저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그때 경보기가 울렸습니다. 삐삐삐, 삐삐삐. 밖에서 발소리가 허둥지둥 튀었고 누군가 욕을 했어요. 아이씨. 그리고 뛰어내려가는 소리.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절대요. 대신 방 안에 있던 딸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혼자라고 만만하게 보지 마. 다음 날 저는 아들이 아니라 딸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엄마 이제 확실해. 뭐가 확실해? 태호가 우리 집 들어오려 했어. 혼자가 아니었어. 엄마, 경찰 불러. 지금. 그래. 오늘 부른다. 저는 드디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현관 주변을 보고 제가 녹화해둔 영상을 확인했어요. 영상에는 얼굴이 선명하진 않았지만 태호 목소리는 분명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확실히 가져가라는 말도요. 경찰이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최근에 서류나 신분증 같은 거 없어지신 적 있어요? 네. 서류 한 장이 혹시 통장이나 도장도? 그건 그대로예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이 더 무서웠습니다. 돈이 아니면 뭐가 목적이죠? 그날 오후 복지센터에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방문 괜찮으실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괜찮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호 씨가 뭐라고 말해도 믿지 마세요. 어머니, 그분이 보호자라고 보호자는 제 딸입니다. 그 사람은 남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현관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해서 운 게 아니라 무서워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태호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경찰 부르셨죠? 저는 문 뒤에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불렀다. 태호가 잠깐 조용하더니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어머니가 손해예요. 내가 왜 손해야? 태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집, 그 집 어머니 혼자 명의로 된 거 맞아요? 확실히 알고 계세요? 뭐라는 거야? 태호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집 어머니 집 아닌데요. 그 말이 시비의 끝입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집이 내 집이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태호는 왜 그걸 알고 있는지. 그 집 어머니 집 아닌데요. 태호가 현관문 밖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이 문손잡이로 가려다가 멈췄고요.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걸 머리는 아는데 가슴이 먼저 흔들리더라고요. 태호야, 지금 무슨 소리냐? 제가 문 뒤에서 낮게 묻자 태호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모르실 줄 알았어요? 내가 뭘 몰라. 어머니, 그 집 등기 어려운 말이 나오려는 순간 태호는 일부러 쉬운 말로 바꾸는 척했어요. 그 집 주인이 어머니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너무 구체적이라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놈이 우리 집 서류를 봤구나. 며칠 전 사라진 그 한 장이 바로 그거였구나 싶었어요. 저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 내 집 서류 어디서 봤어? 태호는 잠깐 웃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어머니, 저는요, 어머니 도와드리는 거예요. 뭘 도와? 어머니 혼자 사시는 거, 이제 위험하잖아요. 위험한 건 내가 만든 거고. 태호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복지센터 사람 오면요. 어머니한테도 좋아요. 좋긴 뭐가 좋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보호자도 생기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태호는 복지센터를 도움으로 부른 게 아니었어요. 복지센터를 이용해서 저를 혼자 못 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사람들이 제 집에 들락날락하게 만들고 기록을 남기고 어머니가 자꾸 깜빡한다, 어머니가 위험하다. 이런 말이 쌓이게 만들면 나중엔 누가 뭘 해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태호야, 너 나한테서 뭘 얻고 싶은 거냐? 태호는 대답 대신 낮게 웃었어요.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셔야죠. 어머니 돈 좀 있으시잖아요. 아, 이게 본심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순히 돈이 아니란 것도 알겠더라고요. 돈이면 훔치면 끝인데 이놈은 판을 깔고 있었으니까요. 너 우리 집에 들어온 적 있지? 어머니, 또 그런 말 들어왔지. 태호는 갑자기 목소리를 차갑게 바꿨어요. 어머니, 뭐,
어머니가 계속 이렇게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으면 어쩔 건데. 제가 그렇게 말하자 태호가 문 밖에서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시설에 보내는 수밖에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시설. 그 단어 하나에 혼자 사는 노인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다 들어있잖아요. 내 집에서 쫓겨나는 느낌. 내 삶이 끝나는 느낌. 저는 그날 밤 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태호가 새벽에 도어락 만진 일, 서류 빠진 일, 복지센터 전화, 시설 협박까지. 딸은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이건 진짜 범죄야. 엄마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지연아, 엄마도 알아. 근데 근데가 어딨어. 나 내일 내려갈게. 딸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내려왔습니다. 딸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게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딸은 집안을 한번 쭉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일단 문 잠금부터 바꿔. 그리고 중요한 서류는 여기 두지 마. 나 도장하고 통장은 숨겨놨어. 엄마, 그 사람은 이미 한 번 들어왔어. 숨겨둔 것도 언젠가 찾으려고 할 거야. 딸 말이 맞았어요. 그날 오후 복지센터 직원이 방문하겠다고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딸이 전화를 받았어요. 저 말순 씨 딸인데요. 저희는 방문 요청한 적 없고요. 상대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그럼 정태호 씨가 딸이 딱 잘났어요. 그 사람은 우리 가족 아닙니다. 그분 말 믿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딸이 말했어요. 엄마, 복지센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저 인간이 그걸 악용한 거야. 맞습니다. 도와주는 곳은 좋은 곳인데 나쁜 사람이 입만 잘 놀리면 그 좋은 곳도 칼이 될 수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 경찰이 다시 왔습니다. 딸이 내려온 김에 모든 걸 정리해서 신고 내용을 더 보탰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청년이 집이 어머니 집이 아니다라고 했죠? 네. 혹시 어머님이 집을 살 때 누군가 도움을 받으신 적 있어요? 보증 서준다든가, 이름을 같이 올렸다든가. 저는 잠깐 멍해졌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세탁소 정리하고 이 빌라로 이사 올 때요. 돈이 넉넉지 않아서 제가 아는 사람이 서류 처리는 내가 도와줄게요 하면서 중간에서 뭘 해줬던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정태호가 아니라 정태호의 아버지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태호 아빠라고 불렀어요. 말도 잘하고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고 뭐든 도와주는 척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때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말순 씨, 혼자 하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내가 서류 다 봐줄게요.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고 믿고 맡겼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 그 아버지가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고 들었죠. 경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혹시 그때 집 서류에 그분 이름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말도 안 돼요. 확인해 봐야 합니다.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지금 확인하자. 다음 날 딸과 저는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갔습니다. 어려운 말은 모르겠고 직원이 설명해 준 건 이거였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어머님 이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럼 누구 이름이 직원이 말했어요. 정태호 씨 아버지 이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릎이 풀렸어요. 태호가 그날 문 밖에서 한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내 집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내 집이 완전히 내 것이 아니었어요. 딸이 얼굴이 새하얘져서 물었어요. 왜요? 우리 엄마가 돈 주고 샀는데 왜 저 사람 이름이 있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당시 계약 과정에서 딸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게 사기지, 뭐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딱 하나만 남았어요. 그 집안이 우리 집을 노리고 들어왔구나. 태호가 갑자기 착하게 굴며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발을 걸어놓고 아들이 마무리하러 들어온 겁니다. 그럼 복지센터는 왜 저를 혼자 못 사는 사람으로 만들면 집 문제를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정신이 멀쩡하면 저는 끝까지 싸울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관리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은 제 말을 덜 믿습니다. 태호는 그걸 노렸던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딸이 차 안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연아, 울지 마. 아니, 너무 열받아. 착한 척 하면서 그게 제일 무서운 거야. 착한 척. 그날 밤 태호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딸이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정태호 씨죠? 태호가 순간 멈칫했어요. 아, 따님 오셨네요. 딸이 차갑게 물었어요. 당신 아버지 이름이 왜 우리 엄마 집에 들어가 있어요? 태호가 웃으려다가 입꼬리가 굳었어요. 그건 딸이 말을 끊었습니다. 우린 경찰에 다 이야기했어요. 더 이상 우리 집 근처 얼씬도 하지 마요. 태호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따님,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딸이 더 낮게 말했어요. 감정? 우리 엄마를 시설 보내겠다고 협박한 사람이 감정 운우네요. 그 순간 태호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태호는 마지막 발악처럼 말했어요. 따님, 이거 잘못하면 어머니만 손해예요. 딸이 딱 잘랐어요. 손해는 당신들이 봐요. 우리 엄마는 더 이상 혼자 아니거든요. 태호가 한참 서 있다가 돌아섰어요. 그런데 계단 내려가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가 하라면 해야지. 그 말이 두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태호는 혼자 설계한 게 아니었어요. 뒤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태호도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는 꼭두각시처럼 보였어요.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태호 아버지를 조사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필요한 게 하나 더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당시 집계약 관련한 영수증이나 돈 보낸 기록 같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예전 통장 묶음을 꺼냈습니다. 종이 통장, 오래된 봉투, 세탁소 접어둔 종이들. 이런 게 이런 날 도움되는 줄 몰랐어요. 딸과 함께 하나씩 찾았어요. 엄마, 여기 있다. 딸이 봉투 하나를 흔들었어요. 이게 뭐야? 그때 집 살 때 내가 적어둔 거. 봉투 안에는 제가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어요. 집값이 중간에 태호 아빠가 서류 봐줌. 그 사람 말로는 잠깐 같이 이름 올렸다가 뺀다 함. 저는 그 글을 보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잠깐 같이 올렸다가 뺀다. 그 말을 믿고
저는 넘겨버린 거예요. 딸은 이를 갈았어요. 엄마, 그게 사기야. 엄마를 속인 거야. 경찰에 그 메모와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태호 아버지가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다는 말이 흘러나왔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 서류 모르는 사람들 상대로요. 그리고 며칠 뒤 태호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할 말 없어. 어머니, 이 정도에서 끝내면 안 돼요? 왜? 너희가 한 짓이 있는데? 태호가 한숨을 쉬더니 갑자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어머니 사실 저는 저도 아버지가 시켜서 그러니까 남의 집 들어오려고 했니? 저도 하기 싫었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했습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남의 집 건드리지 마. 태호가 낮게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서워졌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악한 사람이 누군지, 그 아래서 움직이는 사람이 누군지. 하지만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누가 시켰든 내 집 문을 만진 순간 끝이다. 그 뒤로는 빠르게 흘렀습니다. 복지센터는 우리 집에 오지 않았고 대신 정태호 씨의 거짓 신청이 확인되면서 그쪽에서도 기록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태호와 태호 아버지를 따로 조사했고 진명의 문제도 법적으로 정리할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시간은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이 제일 무너졌던 순간이 하나 있어요. 동네 아줌마들이 저를 보며 수군댄 날입니다. 말순 할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다더라. 젊은 사람이 도와준다는데 왜 난리래. 그 말이 너무 억울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말해버릴 뻔했어요. 그 젊은 사람이 내 집 털려고 했다고. 그런데 딸이 제 팔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지금은 말하지 마. 말로는 못 이겨. 증거로 이겨. 그 말이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반전의 반전이 터졌습니다. 정태호 아버지가 조사 중에 했다는 말이요. 경찰이 제게 그대로 전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이었다고 해요. 그 집은 원래 내 몫도 있었다. 말순 씨가 혼자 늙어 죽으면 비게 될 집이었는데 내가 미리 관리한 거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관리라는 말로 남의 인생을 훔치는 사람. 그게 태호 아버지였어요. 태호는 마지막에 동네에서 저를 마주쳤습니다. 마트 앞에서요. 태호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지 못하더군요. 얼굴이 말라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말했어요. 오지 마라.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너 사과할 사람은 나만이 아니다. 알아요. 다신 혼자 사는 사람 집, 그 혼자 이용하지 마라. 태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딸이랑 같이 살아요. 딸이 엄마 혼자 못 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이 고맙고요. 그리고 저는 문 앞에 종이 끼우는 습관을 이제 안 합니다. 그 대신 문 잠금을 새 걸로 바꿨고 내 서류는 딸이랑 같이 따로 보관해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약한 게 아닙니다. 다만 나쁜 사람이 혼자라는 단어를 먹잇감으로 삼는 것뿐이에요. 누가 너무 친절하다 싶으면 한 번은 멈춰서 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지? 내가 도움을 부탁한 적이 있나? 내 집,
내 서류, 내 번호를 왜 알려고 하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예민한가? 가 아니라 내가 뭘 봤지? 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저는 그날 새벽 태호 손에 들린 작은 공구 하나를 보고도 내가 괜히 의심하는 거 아니야? 하며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이 나쁜 사람들에겐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 앞에서 누군가 속삭이거든요. 어머니, 혼자 계시죠? 그 순간만큼은 친절보다 먼저 안전을 잡으세요. 문은 열지 마시고 누구든 부르세요. 딸이든 아들이든 이웃이든 경찰이든요. 혼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이 이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방법이 있어요. 나 혼자 아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들을 가장 무섭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